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로 위기인 상황에서 세계 경제에도 또 다른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바로 원유 때문인데요. 국제 유가가 폭락하고 원유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경제 담당 강남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규입니다. 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기름값이 떨어지면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원유라는 그 검은 진주를 볼 때 세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소비자 측면. 당연히 우리 해피하죠. 사실 행복하죠. 기름값이 떨어지면. 두 번째는 국제정치 측면. 뭐 미국, 그다음에 그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산유국들의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인 불안, 이런 국제정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술적이면서도 최근에 와가지고 원유가 금융 자산화돼 있거든요. 그 금융 측면을 봐야 되거든요. 그 금융 측면이 사실은 유가가 떨어졌을 때 위기를 전 세계 금융시장에 퍼뜨릴 수 있는 채널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현재 원유 가격이 네. 18년 만에 최저치다. 네. 20달러 선이 붕괴됐다. 그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현재 신종 코로나 위기와도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그동안 많은 소비자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1973년 1차 오일 쇼크 이후에 우리는 사실은 약간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산유국이 유가를, 기름값을 결정할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소비가 제일 가장 큰 변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예측하는 걸로 봐서는 올 4월 이후에 인류 역사상 원유 재고량이 아마 최고치에 달할 것이다. 그것은 안 팔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투자은행들이나 금융자산화되어 있는 원유를 어떻게 보관을 하냐면은 유조선에다 실어가지고요. 5대양 6대조 띄워놓습니다. 전 세계 바다에 어디 팔려가지도 않은 원유를 가득 실은 유조선이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사태가 지금 현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들리는 얘기 중에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원유 전쟁인데요. 네. 뭐 푸틴의 검은 복수, 그렇죠. 미국 셰일업계 몰락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사실 2016년 이후에 우리는 그 국제유가 시장을 일부 전문가들은 빈 체제라고 불러요. 오펙의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이름을 따온 건데 이 빈 체제는 뭐냐면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회원국들과 비오펙 석유 수출국 러시아가 15개 나라가 감산에 합의한 어떤 그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2016년, 17년, 18년 잘 작동하다가 그리고 19년 그다음에 지금은 붕괴한 거죠. 서로 간의 어떤 셈법에 따라 다른 건데 물론 거기에는 뭐 푸틴의 정치적인 야망 그리고 미국 셰일 업체들을 배럴당 단가가 비싸거든. 생산 단가가 높거든요. 국제 원유 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지면 저 미국의 셰일 회사들이 망할 것이다라는 단순한 계산. 그러나 실제로는 그 계산이 아직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 끌면은 좀 실현될 수는 있어요. 근데 푸틴이 애초에 생각했던 배럴당 20달러 선까지 떨어졌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셰일 유전을 닫았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셰일 가스 회사들이 집단 파산했다는 얘기는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오펙과 오펙 플러스 간에 형성된 감산 합의가 네. 이제 와서 좀 깨지고 있는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사실은 그 원유 카르텔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펙을 최초로 설립 주도한 나라가 어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거든요. 사실 남미의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를 최초로 오로지 수출 목적으로 개발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베네수엘라가 오펙을 구성하자, 설립하자라고 주장하면서 벤치마킹을 했던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철도위원회. 철도하고 원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묻겠지만은 사실은 그 철도위원회가 텍사스 석유 회사들의 생산 쿼터를 정해놓고 만약에 거기서 생산 쿼터를 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유 수송을 해주질 않았어요. 아주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펙에는 그런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도 그런 강제할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서로 간에 구두 약속으로 그래 하루에 우리 100만 배럴씩 감산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걸 선의에 믿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번에 그게 깨진 겁니다. 그런 합의가 깨지면서 이제 원유 전쟁으로까지 이제 사실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승자와 패자가 나뉘기 마련이잖아요. 예, 예. 그럼 이 원유 전쟁에서도 승자가 있을까요?
사실 그 승자는 직관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면은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원유 전쟁에서 배럴당 20달러 내지 10달러까지 떨어졌을 경우에 셰일 석유 회사들이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망한다고 해서 미국의 경제가 휘청거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미국 정부는 다른 제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 파탄에 이르지 않거든요. 이런 국가 단위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원유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는 미국이 될 가능성. 그런 의미에서는 푸틴의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미국의 탄탄한 재정으로 이 원유 전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가장 큰 타격을 보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사실 며칠 전에 제가 IMF 데이터를 보니까 국가 재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2020년 국가 재정이 균형에 가기 위해서는 산유국들이 배럴당 원유 가격이 얼마나 돼야 되는 게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러시아는 약 배럴당 40달러 이상이 돼야 돼요. 40달러를 넘어서야지 러시아 살림살이가 올해 좀 괜찮습니다. 이란 같은 나라는 거의 100달러가 돼야 돼요. 이 나라마다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재정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원유 가격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20달러, 일부 예측자들 말해서 배럴당 10달러까지 떨어진다. 사실 러시아 푸틴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세월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물론 그의 정치적인 지지가 단단해서 견디고 이 원유 전쟁을 밀어붙일 수는 있습니다. 이 국제 유가가 폭락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클 텐데 이 원유 전쟁이 지속되고 유가 폭락이 거듭 이루어지면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사실 그 소비 측면에서는 아주 우리나라는 원유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국제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돈 가운데에서 자동차 굴리는 데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면은 다른 데 쓸 돈이 많은 거죠, 사실은. 반면에 사실 최근에 그 원유 가격이 급등했을 때에 중동 지역, 걸프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기타 등등이 많은 그 투자를 했습니다. 그 투자 덕분에 우리나라 일부 회사들이 상당히 그 혜택을 즐겼거든요. 그 부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석유를 팔아서 사들인 돈으로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방산회사의 무기를 꽤 사들여 갔습니다. 그것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네, 그 주가와 유가의 관계도 좀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얼마 전에 저희가 다뤘듯이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역대 최고 단위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 같은데 국제 유가는 계속 폭락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일단 주식시장은 가장 빠른 온도계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내오는 경기 부양과 통화 정책에 따라서 그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검은 진주 원유는 실물 경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실물 경제 위기는 앞으로 나타날 거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최악의 경우 일시적이지만은 30%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예측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업자들이 자동차 끌고 어디 여행을 많이 다니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원유 소비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물 경제는 아직 그 코로나 사태 파장의 충격이 표면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것을 예측하고 원유 가격의 하락으로 원유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원유 전쟁이라는 키워드로 국제 유가가 폭락한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해 글로벌 경제 담당 강남규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였습니다.